안녕하세요. 리소메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행하자의 강의인 장문독해 문제 유형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문독해 유형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41번, 4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장문독해고 43부터 45번까지는 더 긴 장문독해인데 사실상 43부터 45번까지의 장문독해는 이야기 위주의 글이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1번, 42번에 해당하는 장문 독해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것도 문제 풀어보시면 엄청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41번 같은 경우는 제목과 관련된 문제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어휘추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앞서서 30번에 풀었던 어휘추론 문제 유형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장문독해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장문독해는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문이 4인데 생략이 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문단이 두 문단으로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눈 경우는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그렇지는 않지만 두 번째 문단부터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으시면 제목 찾는 것도 어휘추론하는 것도 그 안에 모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간 시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단이 두 개로 나눠진 장문독해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문단부터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42번 같은 경우에 문제는 41번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42번도 같이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41번이 뭐에 관련한 문제라고요? 제목과 관련한 문제라고요. 제목은 결국은 대입 파악의 문제인 건데 소재를 파악하고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걸 따라가서 해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어휘가 잘못 들어갔는지에 대한 어휘추론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이런 장문독해의 어휘추론은 30번의 어휘추론과는 달리 그냥 이 밑줄 친 단어의 문장에 대한 파악만 잘하시면 답을 빠르게 캐치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먼저 제목을 찾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나갈게요. 근데 당연히 어휘추론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밑줄 친 단어들의 반이어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니까 짧게 1문단도 해석해드리고 2문단도 해석해드리면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배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include, 포함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PP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common 하면은 공동의 또는 공통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은 다른 아니면 각자의, 개별의 라는 의미의 반이어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C 같은 경우는요, unsurprising이니까 반대말은 surprising으로 가시면 되겠죠. 놀라운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D, protect 같은 경우는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건데 이거를 보호하지 않는 거, 소홀히 하다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요? 소홀히 하다, 뭔가 무시하다, 신경을 쓰지 않다 이런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romising은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데 약속하고 있는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형용사 형태로요, 약속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이런 뜻입니다. promising은 요거 잘 외워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의 반이어는 그럼 미래가 창창하지 않은 거죠. 미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이어를 좀 떠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위에부터 한번 차근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문장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냐? 모든 인간들이, 자, 여기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어법 있죠? be allow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도록 허용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engage in은 무슨 뜻일까요? 얘는 참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olitical activity니까 정치적 활동을 모든 인간이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라고 did not think.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콜론 나왔어요. 무슨 얘기?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이 말을 정리해 주겠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체제 안에는 여성,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명확하게 배제되어 있답니다. 뭐로부터 배제가 되어 있냐? 권리요. 그들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활동에 참여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성, 노예, 외국인들은 그 정치활동에 배제를 시키자고. 그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A의 답의 근거문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서 nevertheless가 나옵니다.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를 갖죠? 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좀 해보시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정치라는 게 되게 유일무이한 collective, 집단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적인 활동이 어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냐? 특정한 공동의 목표와 목적들로 방향이 들어가 있답니다. 자, 공동의 목적들 그리고 목표들의 방향이 맞춰진 집단적인 유일무이한 활동이 정치다라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히즈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거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치와 관련한 그의 기본적 견해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common, 공동의라는 의미가 제대로 온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 친 nevertheless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역접이요. 자, 앞문장은 뭐라 그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사람들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정치라는 건 집단적인 활동이래. 어떤 걸 가지고 있어? 공동의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배제시킴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어떠하다는 얘기?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향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역접이 되는 거 맞죠? common과 excluded가 반이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nevertheless를 끼고 A와 B가 제대로 온 게 맞죠? 반이어로 제대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적? 이제 이거 내용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를 향해 가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항상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어떤 목적? 했더니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적 인사들, figure라는 단어는요, 인물, 인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적 인사들, 여기 보시면 얘가 주어예요. 여기 문장 잘 보셔야 되는데 since부터 word까지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여기 있는 거죠. have 플러스 pp로 동사를 쓰고 있으니 여기 있는 since는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고대시대부터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 인사들은 발달시켜 왔어. 다른 아이디어들을. 뭐에 대한? 목표에 대한. 그 목표는 또 뭔데? 이 정치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발전시켜 왔고, 이런 접근은 뭐라고 불러? 정치적 도덕주의라고 불러. 이거 위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체크하는데요. 어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뭘? 역적.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가능성이 또 생긴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집단활동이 정치라 그랬어. 그치만 그 목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대요? 다른 생각들로 뭐 해왔다? 발달시켜왔다 인 겁니다. 자, 공동의 정치가 취해야 하는,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사상가들과 정치적 인물들은 다른 생각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런 다른 생각을 발전시켜 온 걸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정치학적 도덕주의입니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개념이 하나 나온 거죠. 정치학적 도덕주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됐죠? 1문단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생각들을 발달시켜 온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이 도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삶이라는 건 윤리, 즉 정치적 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대요. 아, 그러니까 정치 생활 같은 건 철학의 분야, 도덕적 철학의 분야, 그리고 윤리의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쏘죠. 그래서 놀라운 게 아니랍니다. 무엇이 놀라운 게 아니냐? 여기 있는 이 도덕적, 정치적 사상가들 집단 안에 많은 철학가들이 있는 게, 철학자들이 있는 게 놀라운 게 아니래요. 그죠? 앞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도덕적 정치학, 즉 다시 말해 윤리의 하나의 분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정치적 life, 삶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치학적 도덕주의자들 사이에 철학자가 있는 거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아니야? 놀라운 거 아니야 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정치학적 도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정치라는 게 어느 쪽을 향해야 하냐면 상당한 목적을 achieving, 성취하는 대로 향해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보시면 or 사이로 목적어 1번 and or 또는 목적어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번으로. 자, 상당한 실질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쪽으로 정치학은 그쪽으로 향해 가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정치적 arrangement, 배치는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냐? 특정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부분, 특정한 건 뭘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정치학적 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길 정치라는 건 실질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쪽으로 가야 하거나 그도 아니면 정치적 배치 자체가 특정한 것들을 보호하는 데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이것들 중에는 정치적 가치가 있대요. 뭐와 같은 정치적 가치? justice, 정의, equality, 평등,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 그리고 우애, 동포애 또는 민족 자결권과 같은 이거 다 여기 계시죠? 정치학적 가치들이 있답니다. 뭐 중에서? 이런 것들이요. 자, 뭐 여기서 딱 봐주셔야 되는 거. 이런 특정한 것들을 뭐 하는 거?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돼야 된다고? 이 특정한 게 뭔데? 이런 애들이야. 얘네를 소홀히 해야 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되겠지. 정치학적 도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정치학적 가치로 보기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자,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도덕주의라는 건 또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이상적인 정치적 사회의 묘사를 만들어냈답니다. 이 이상적인 정치적 사회라는 건요, 뭐라고 불리는데, 유토피아라고 불리는데, 얘는 누구의 이름을 뗐냐? 영국의 정치가 이자 그리고 철학자인 블라블라의 책인 유토피아에서 이름을 땄답니다. 다 보충 설명이죠? 1516년에 발간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게 뭘 상상하고 있었냐? 이상적 국가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봤더니 도덕주의자들이 뭘 만들었더라? 유토피아라는 이상적 정치 사회의 표현, 뭔가 묘사 이런 걸 만들어냈더라. 오케이,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그쵸? 새로운 개념은 뭐냐? 유토피아라고 알려진 정치 사회가 새로운 개념이 됩니다. 이것도 뭐 정치학적 도덕주의자들이 만든 개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유토피아적 정치적 생각은요, date back to 나와있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거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책, The Republic, 국가론, 여기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근데 얘가 유토피아적인 이 정치적 생각이 여전히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서 생각이 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처럼. 됐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이제 근본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해? 유토피아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유토피아적인 생각은 사실 고대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 유토피아 사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밑에 또 나와요. 몇몇의 이론가들. 뭐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인 이 정치적 생각이 to be 아주 전도유망한 미래가 창창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지 아닌지는 뒤를 봐야 되겠죠. since가 나옵니다. 얘는 때문에 라고 해석할 거예요. 얘가 이끌기 때문이래요. 과거에 이거 삽입된 거. 무엇을 이끌었냐? 정당화를 이끌었답니다. 뭐의 정당화? 전체주의적 폭력의 정당화를 이끌었답니다. 자, 전체주의적 폭력의 정당화? 얘들아, 폭력은 나쁜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폭력을 이끈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생각은 미래가 창창한 일인 건가요? 미래가 어두운 일인 건가요? 미래가 어두운 일인 거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봐봐. 이거 지금 장문독해 어휘추로는 제가 뭐라 그랬냐? 전반적인 문맥이라기보다는 한 문장 안에의 개연성을 보고도 답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이 두 개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문단부터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since가 중요했네. since 뒤에는 뭐니까? since 뒤엔 원인이 나오니까. 그럼 since 앞에는 결과잖아.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뭐야?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폭력이라는 걸 정당화시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오네. 그러나 자, 위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래, 유토피아라는 정치적 사상이 나왔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즘도 사용하고 있어. 근데 몇몇의 이론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미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네. 근데 또 하우에 뭐 나오잖아. 그러나 그 얘기는 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최선으로 보잖아? 그러면 유토피아 사고는요, 이런 과정의 일부랍니다. striving, 뭐하는?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노력해요?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그 노력의 과정의 일부고,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이 유토피아적 사상을 사용한답니다. 뭐 하려고? 가치를 제한하려고. 어떤 가치야? 추구되어야 하거나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를 제한하려고 이 생각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적 사상을 이러이러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그리고 보호받아야 되고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 했었어? 결국 위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을 도출해내기 위한 배경 설명이죠. 그래, 그러니까 정치학적 도덕주의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누구부터 시작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치학적 도덕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한 건 두 번째 지문이죠. 두 번째 지문에서 이 정치학적 도덕주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은 뭐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이러한 이론가들이 어떠한 생각을 발현시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은 뭐예요? 유토피아입니다. 이 사람들 가장 근본적으로래잖아.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도덕주의자들은 뭘 만들어냈어? 이상적, 정치적, 사회의 묘사를 만들어냈어.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유토피아라고 불러. 물론 이 유토피아가 전체주의 폭력의 정당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의 부분이 확실하고,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토피아적 사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답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그럼 이건 뭐겠어? 유토피아적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가는 길이야. 어디로 가는 길? 위대한 정치학적 철학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자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뭘 뛰어넘어서? 두려움과 폭력을 뛰어넘어서.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도덕주의적 접근이에요. 정치에서. 뭘 추구해야 돼? 이상적 가치의 추구. 이거네요. 정치학이 이제 그러니까 정치학적 도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기서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면서 얘네들이 말하는 사회가 뭐야? 유토피아의 사회를 말하는 거였죠. 답은 3번일 거고요. 나머지 다 볼게요. 구별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이랍니다. 역사적 뿌리를요. 뭐에 대한?
정치학적 도덕주의자. 그래, 정치학적 도덕주의자라는 내용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나요? 방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철학자들이 도덕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가? 철학자들의 숙명이다. 운명, 숙명이야 이게? 아니, 그런 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죠? 이거 뭐였어? 이거 돈도 요망한 학자,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일로 갔어야 되겠죠? 뒤에 원인이 나왔습니다. 전체주의적 폭력의 정당화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수영하자 강의의 끝입니다. 1강부터 7강까지 하나하나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묶어서 여러분과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각 유형당 한 문제씩만 가지고 왔고 빈칸 추론만 2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풀이해준 문제 수가 적다는 얘기죠.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제가 접근했던 방식처럼 적용도 해보고 문제 풀이도 같이 해보시고 단어 정리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강부터 7강까지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